무의식의 극이 손오공이 방심하다 또 털렸다고요? 근데 정말 방심한 게 맞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연장서의 우사기입니다. 이번도 무사히 V점프 2021년 8월호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달은 응모만 하면 다이애드 모험 카드 3장을 주는 것 같은데 드래곤볼이라면 모를까? 지난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3화 내용 정리 1부는 여러분과 라이브 했던 내용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모두 보셨나요? 대사 하나 없는 아주 짧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살짝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이야기하며 손오공과 그래놀라가 드디어,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드디어 전투에 돌입하기 시작했고, 이 순간을 우리는 반년 정도 기다렸어요. 아니 만화인지 소설책인지 그래놀라 편은 말이 너무 많아서 시리얼성의 과거라든지 과거 이야기는 따로 잡지책이나 설정집을 통해서 알려줘도 좋았을 텐데 만화에서 너무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프리자나 인조인간의 과거를 몰라도 만화 보는데 전혀 상관없었잖아요. 이건 뭐 인조인간이 게로 박사에게 어떻게 납치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하려 하고 이런 이야기를 모두 다 풀어나가는 시기라 사실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지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야기가 정말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놀라는 저격에 특화된 민족이면서 시리얼성 신령에게 최강의 힘을 얻게 되며 저격 능력도 함께 향상되었는데요. 그럼 그래놀라는 손오공에게 기탄을 쏘며 손오공의 빈틈이나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급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은 지난 72화에서 2번이나 그래놀라에게 당하며 이제는 슈퍼사이언 블루로 변신을 해서 그래놀라와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스케치만 보고 이미 블루의 무의식의 극이 상태인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베지터가 72화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무의식의 극이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힘을 더 알아보고 싶은 건지 단순한 블루 상태에서 그래놀라의 공격을 피하고 카운터를 날리고 있고요. 좀 신경 쓰이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그래놀라가 손오공에게 돌격하자 손오공의 이 공격, 이거 모로의 기술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습이나 그리고 또 공격 후의 연출이라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모로의 기술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한 이 부분은 잘 기억해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놀라가 잠시 머뭇거리며 손오공의 공격을 피하자 손오공은 눈을 감으며 이건 뭐 어떻게 봐도 무의식의 극기를 사용한 블루이죠. 그래놀라 역시도 손오공의 피의 흐름이나 세포의 움직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붉은색 머리의 변신 때처럼 말이죠. 또한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의미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손오공은 블루의 무의식의 극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당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블루의 무의식의 극기? 앞으로는 작가가 블루 상태에서 무의식의 극기를 사용하며 블루의 무의식의 극이라고 부른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둘의 전투는 다시 시작됩니다.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손오공의 움직임은 빨랐고 그래놀라의 모든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공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처음부터 슈퍼사이언 블루로 좀 싸우자. 이게 뭐냐? 어떻게 봐도 손오공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고 손오공 역시도 그래놀라처럼 그래놀라의 빈틈을 발견해 가메하메하를 날리는데요. 그래놀라 역시도 손오공의 급소를 발견했는지 일격을 날리게 되며 이 둘의 공격으로 인해 시리알 성에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 다 아주 심각한 상황일까 싶었지만 그래놀라, 손오공 모두 살아있었고 물론 그래놀라는 많이 지쳐 보이지만 손오공 역시도 꽤 치명타였는지 노멀 상태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놀라가 말합니다. 아무리 공격력이나 회피 속도가 오른다고 해도 자신의 오른쪽 눈은 상대의 급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말이죠. 어떤 변신을 한다고 해도 빈틈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포기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어주세요. 손오공은 무의식의 극기의 약점은 없다며 빈틈이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수행이 부족한 것 뿐이라 말하고 나는 아직 슈퍼사이언 상태에서 사용하는 무의식의 극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빈틈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의 말을 풀이해보면 아직 수행할 여지가 남아있고 수행을 완벽하게 끝낸다면 손오공이 슈퍼사이언의 상태라고 해도 무의식의 극기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손오공이 수행을 완벽하게 맞춘다면 더 이상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으로 변신할 필요도 없고 마치 우이스나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무의식의 극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놀라는 웃으며 너희들이 우리 종족을 멸망시킨 것처럼 여기서 자신이 사이어인을 멸망시키겠다면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래놀라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와 이거 방금 전에 손오공이 사용했던 모로의 기술과 비슷하지 않나요?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요, 손오공이나 모로가 사용했던 기술과 비슷한 기술을 그래놀라가 구사하며 그래놀라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놀라의 기술에 손오공은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순간이동으로 베지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손오공이 말합니다. 그 녀석 모로와 같은 기술을 쓸 수 있는군 이라고 말이죠. 방금 너도 썼잖아. 손오공은 베지터에게 그래놀라의 강함을 이야기했고 이제부터 전력으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뻔하죠.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베지터는 그래놀라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놀라에 관련된 사실들을 손오공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키라는 녀석에게 속았다는 사실도 말이죠. 결국 손오공은 그래놀라에게 힘으로 승리해서 설득시켜야겠다는 말과 함께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으로 변신해 그래놀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놀라는 손오공의 말대로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의 모습을 보고 급소를 찾을 수 없어 당황해하고 손오공은 지금이 완전한 무의식의 극의 상태이지만 이 상태로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확실히 손오공의 공격은 압도적이었고 그래놀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맞는 것밖에는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손오공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놀라의 안대까지도 날아가고 말이죠. 손오공은 대화를 하자며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놀라는 닥쳐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사이어인이 나의 원수임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라며 계속해서 공격을 해봅니다만 손오공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래놀라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역으로 공격을 해서 그래놀라는 완벽하게 패하고 맙니다. 확실히 그래놀라는 끝인가 싶었지만 멀리서 이 싸움을 구경하고 있던 베지터가 말하길 이상하게도 그래놀라의 에너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오공은 항상 하는 대사를 날립니다. 너 강하구나. 수행해서 나랑 다시 싸워보자. 너도 그렇게 나쁜 녀석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놀라는 착각하지 말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힘을 나누지 말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나눈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손오공과 싸운 그래놀라는 그래놀라 본체가 아닌 그래놀라의 분신이자 환상이고, 그러니까 그래놀라 본체는 아직 우주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손오공과 싸우던 그래놀라의 분신 형태는 사라졌고 그래놀라 본체는 우주선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사라졌어요. 그래놀라의 본체는 손오공에게 순간이동하며 바로 급소를 노리고 치고 그것도 모자라 연속으로 급소를 다시 한번 엄청난 파워로 날리며 완전히 손오공을 끝장내버리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놀라의 공격으로 손오공은 멀리 날아가 버렸고 날아간 손오공의 자치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숲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손오공은 죽지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기절한 상태이고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제가 되는데요. 라이브에서 몇 분께서 손오공이 방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놀라의 공격을 맞고 털려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풀 버전을 보고 느낀 것은 손오공이 방심을 해서가 아니라 손오공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 상태로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싸움을 끝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 상태라면은 허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분명 에너지 소비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지쳐가는 몸에 빈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완성형으로 변신을 하면은 100% 빈틈이 없지만 이제 체력이 소비가 되면서 99%, 98% 이렇게 조금씩 빈틈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미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까지 도달한 손오공이지만 다시 무의식의 극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이스 역시도 손오공의 이 문제점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때만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으로 변신을 하라고 조언을 해줬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요, 몇몇 분들께서 우주 최강의 전사들이 기탄으로 싸우고 있는데 왜 행성이 날아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무천도사 역시도 가메하메하로 달을 날려버릴 정도인데 이미 드래곤볼 Z 시점에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행성 파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몇몇 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손오공이나 그래놀라가
행성을 공격했다면 행성이 분명 파괴되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몸에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성이 파괴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그래놀라와의 싸움에서는 파워가 아니라 속도나 정밀도라고 대사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장면을 한번 봐주세요. 손오공에게 펀치를 날린 그래놀라이지만 한번 보세요. 펀치를 날렸을 때의 그 충격파라고 해야 할지 실제로 그래놀라의 이 모습과 땅의 넓이를 계산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공격으로 인한 폭발이라고 해야 할지 파장이라고 해야 할지도 작가는 생각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라면 작가가 충분히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주 최강의 전사들이라고 해도 뭐 펀치 한 방에 산이 폭발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땅의 지형이 변하고 뭐 그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래놀라와 손오공의 싸움은 끝이 났고 손오공의 목숨을 끝내려는 그래놀라를 베지터가 막습니다. 그리고 베지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래놀라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베지터가 그래놀라에게 말하길 죽는 것은 너희 일족이며 사이어인을 멸망시킬 목적이라면 자신은 전력으로 그래놀라를 없애 시리아린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침까지 뱉으며 말하며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3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적어주신 글을 읽고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풀버전이 아니라 여기 이 모습이죠. 손오공이 당한 이 장면만 보시고 손오공이 방심을 했기 때문에 당했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손오공 말대로 이건 수행 부족이고 무의식의 그게 변신에 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로나 지렌과의 싸움에서는 체력만 줄어들었지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았던 무의식의 극기가 급소를 노리는 그래놀라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보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손오공과 그래놀라가 숲속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고 저도 나루토인가 싶었지만 결국 정밀도와 급소를 노리는 공격이 나루토 맞죠? 새로운 방식의 우주 최강들의 숨막히는 전투를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에서는 파괴 기술을 수행한 베지터의 실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베지터가 이제는 그렇게 나쁜 녀석이 아닌데 무슨 이유인지 그래놀라를 자꾸 도발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봐도 무의식의 그게 완성형 손오공을 쓰러뜨린 그래놀라인데 베지터가 상대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전에 스피릿 컨트롤을 수행한 베지터이기 때문에 무언가 보이는 걸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조금 예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베지터가 야드레트 성에서 스피릿 컨트롤을 배울 때 스피릿 컨트롤을 다룰 줄 알면 순간이동, 몸의 크기 조절, 증식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지금 딱 그래놀라가 하는 행동들이 뭔가 스피릿 컨트롤과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거기다 그래놀라는 이미 파괴와 비슷한 기술도 보여주었고요. 뭔가 시리알성의 신령이 그래놀라가 우주 최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을 때 우주 최강의 기술들을 모두 그래놀라에게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고요. 또한 그래놀라가 사용하는 여러 기술들을 알고 있는 베지터이기 때문에 또한 그 기술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베지터이기 때문에 그래놀라를 도발해서 냉정함을 잃게 하기 위함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물론 베지터에게 가장 기쁜 것은 손오공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래놀라였기 때문에 베지터 역시도 자신의 새로운 힘을 마음껏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로편에서 그렇게 큰 활약이 없던 베지터가 수행한 스피릿 컨트롤도 이번에 어떻게 같이 파괴와 사용을 하면서 또 새로운 엄청난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고 말이죠. 분명 싸움의 천재 베지터에게는 뭔가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화가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3번 베지터잖아. 그래놀라가 모로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상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을까요? 에리크와 가스는 시리알성에 잘 도착한 건지 또 이번에 드래곤볼을 모아서 어떤 소원을 빌려고 하는 건지 베지터가 가지고 있는 남은 선두 하나를 또 손오공이 그래놀라에게 던지기라도 할 건지 앞으로의 전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베지터의 작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손오공이 쓰러져 있기는 하지만 손오공에게도 어떠한 작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련장사는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드래곤볼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면 하는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드래곤볼에 관련된 제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세요.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화 V점프 예고 페이지에 드래곤볼 슈퍼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점점 강해지는 그래놀라의 힘, 손오공 베지터는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